내려고서 그 연변에서 와서 뭘 해야 남자친구가 생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남자친구가 생기려면 일단 이 지금 외모는 너무 충분하지 비.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음식 같은 게 많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할 때 먹으면서 상대방 기분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라. 그럼 좀 족발이면 되겠습니까? 핑거푸드는 족발이면 완전 됐을꽝. 제주도가 나와버렸대 얘. 먹을 걸로도 안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걸 안 넣으면 저랑 얘기하면 되지. 근데 남자들은 너무 똑똑한 여자가 싫다고. 뭐 이렇게 똑똑한데 이쁘기까지 하면 나 완전 너무 갈라빨리뿌. 많이 못 쓰겠네 이거. 금팩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야 안 되겠네. 편집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무섭지 네. 않아요? 김정은이 네. 유튜브에 자기를 많이 쳐본대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래서 자기를 성대모사하거나 이게 희화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이지영의 어른을 위한 드디어 인문학. 반갑습니다. 이지영 오피셜의 이지영입니다. 드디어 인문학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인문학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철학적 이야기들과 인문학적 고민들을 게스트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인문학 예능인데요. 오늘은 SNL에 주목받고 있는 북해부자 김기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고 계신가요? 기가 너무 좋는데? 으리으리한데? 와. 진짜 관리하는 엄청 부럽다. 가능한 게 10년 전에 EBS 강의를 들었던 제자가 코미디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좀 내려뵙겠습니다. 기원님. 왜 안 들어오시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저는 아까 저기서 왜 머뭇거렸냐면 제가 10년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게 뭐 기분이 되게 이상한. 부끄러워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쳐다보지 마. 왜 그러지? 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진짜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쵸. 저는 처음 뵌 게 그 이수지 키링나무로 네. 그 방시영님 몸모사. 몸모사. 네. 큰 노력은 안 했습니다. 별다른 노력은 따로 하지 않고. 연달아 막 팡팡팡팡 막 이렇게 김정은부터 이렇게 쫙 터졌어요. 네, 맞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와,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한 400명 정도가 SNL 방청을 오시거든요. 저희 전문 용어로 다리동동이라고 해요. 네. 다리 구르는 소리가 나요. 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웃음의 네. 파동이 확 오는데 이게 막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여기 뒤에서 뭐라 그래, 이 혈관으로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막 뭐가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딱 돌아가면 수지 선배가 잘했어 이랬는데 선배님은 이걸 매주 이런 도파민을 겪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질리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네. 본인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에 뜨기도 하고. 네. 근데 막 진짜 쇼츠도 몇백만 회씩 이렇게 생산되고 하잖아요. 네. 어때요? 느낌이? 계속 뭐 제가 안 보고 싶은데도 뜨니까 제 얼굴이 너무 많이 뜨니까 그리고 몇백만이 아니라 몇천만이에요. 그게 아니고 근데 진짜로 이게 사람이 제가 항상 요즘 조심하는 게 붕 뜨는 게 느껴져요. 막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고 꿈꿔왔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항상 강의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또 맞아요.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루고 있고 빨리 이루고 있어서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그런 마음도 좀 들죠. 근데 너무 빠른데? 막 싶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웃어주고 있구나. 근데 저는 참 고마워요. 왜냐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에 대해 제가 생각해 볼 때 네. 본인이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도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해해. 그럼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직업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김규현님 하면 별명도 별명이지만 네. 부캐로 너무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뭐 애정이 가는 부캐도 있기도 하고. 이번에 사실 조재즈 형님 따라한 캐릭터도 그랬고 많이 사랑받았던 부캐는 아무래도 그 김정은 사투리 네. 사투리랑 최근에 했던 스마일 클리닉 상담 부실장 부끄러워요. 근데 좀 고민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사랑받는 부캐들이 있고 네. 그 부캐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나의 개그맨으로서의 진짜 중심의 정체성을 이루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왜냐면 요즘 막 예능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 사실 김규원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연기를 2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꽁트는 제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 되는데 본 모습은 그대로 방송에 나가기에는 아직 제가 경험도 많이 없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원래 김규원은 되게 내향인이고 낯가리고 수줍어하고 이래서 이건 방송에 그대로 나가면 사고예요. 그래서 조금 그냥 떨리는 척, 좀 더 막 내향인인 척 더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해서 저를 포장해서 사실은 꽁트보다는 본 모습으로 나오는 게 막 이렇게 토크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직까지는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그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이게 진짜 김규현님의 진짜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고준희님이랑 뭘 먹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진짜 너무 수줍어하는 후배 연예인, 네. 후배 연예인으로 네. 딱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본인 모습이구나. 맞아요. 너무 수줍어하시던데? 맞아요. 진짜 이게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친해지면은 이게 좀 그래도 편해지고 막 장난도 치고 하는데 이 처음 한두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동료들을 만나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연예인을 만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선생님 봤을 때도 저 숨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아까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EBS로 들었는데 제가 코미디언이 돼서 여기로 오다니 이랬거든요. 진짜 그런 감사한 마음들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샤이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가 약간 인문학 시간이라서 네. 철학 수업 얘기 진짜 옛날 돌아가듯이 잠깐 해도 돼요? 판서도 그럼 하나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니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자유라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부담스러워해서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사르트르의 기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그게 뭐냐?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사실 자유롭지 않은 존재라고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모습이 네. 진짜 내가 선택한 내 모습이 아니어도 자꾸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야. 나를 속인다는 거야. 어떻게 소름 돋아요.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르트가 볼 땐 나는 진짜 나고 나의 주인이고 나란 주체성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그걸 속이고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에 초점 맞춰서 오히려 자기조차 자기를 속인대요. 맞아요.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래 교원님의 어떤 100%가 있을 텐데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야. 맞아요.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그게 아니라 네. 뭔가 이
적극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네. 캐릭터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자꾸 자기가 프레임으로 가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르트르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기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캐릭터에 잠식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여기 상담하고 싶나? 진짜 맞는 것 같은 네. 게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에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게 진짜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 성격이 유하고 다 받아줄 것 같고 하니까 막 장난치시거든요. 그런 장난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네. 연기할 때도 어떤 사람을 관찰할 때도 되게 집요해지고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 나 안 해.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스타일인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날 안 좋아하겠지라고 하면서 제가 겉으로 그냥 유한 척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스스로 조금 속이는 기만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저를 위한 준비한 주제이세요? 아니면은 생각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원고를 따로 준비하진 않고 이제 보통 역시 이지영. 역시 이지영. 진짜. 소름 돋. 저는 이거를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딱 듣는데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거를 강의 주제를 준비하신 건가? 아니에요. 빨리 원고 주세요, 빨리. 저도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진짜요? 네. 제가 가장 요즘에 실제로 제가 가장 고민하는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이게 연기 카메라 꽁트 앞이나 뭐 최근에 드라마 촬영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인물을 연기하고 이 인물을 따라하는 거는 다 좋은데 내 모습으로 나오길 바랬을 때 제가 제 모습이 안 돼요. 그게 좀 그래서 2번 연기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플라톤이란 철학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소크라테스 제자. 근데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술이 뭐냐? 네. 모방의 모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세계는 플라톤이 볼 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완벽한 이데아 세계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 완벽한 이데아 세계를 우리 현실이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방하고 있는 걸 다시 그려내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연기나 또는 네. 이런 개그도 사실은 모방 예술의 그쵸.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플라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진짜 완벽한 꽃은 현실에 피어 있는 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저 완벽한 세계의 꽃이 있는데 그 꽃의 그림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장미꽃이나 뭐 프리지아 꽃이나 아니면 코스모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그걸 다시 그리잖아요. 네. 이걸 그리다 보면 우리가 장미꽃이나 코스모스 꽃이나 이거의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또 감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건 저 세계에 있는 진짜인데 네. 사람들은 그거의 모방의 모방을 본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이걸 들으면서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장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현실을 잃어버렸고 그 모방을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진짜를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장 보드리아르가 한 말이거든요. 시뮬락션. 욕은 아니고요. 네.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들은 이제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오히려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사라지고 그 모방,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정말 멋있는 여행지에 가본 적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시즌이랑 드라마 다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족끼리 다낭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냥 좀 푹 쉬고 싶어서 네. 갔는데 그 미케비치 말고 나미비치라고 저 위쪽에 있는데 거기는 심지어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다 먹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할 정도로 뭔가에 홀린 듯이 너무 아름다운 바다가 네.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 현실보다 그거를 찍어놓은 멋진 사진, 네. 그거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오히려 더 이게 진짜 같다고 느끼고 여기에 더 몰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콘서트 가면 네. SNS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콘서트에 가면 지금 눈앞에 담기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걸 찍고 있고 이걸로 보죠. 맞아요. 이거에만 계속 집중하잖아요. 네. 내 마음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게 철학 개념에서 볼 때는 진짜가 있고 그것의 모방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 모방을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를 오히려 잊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진짜가 사라진 시대, 모방만 남은 시대. 저는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모방만 남은 시대라고 했었을 때는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그렇네. 네. 저도 그 모방을 보고 진짜처럼 믿으니까 사실은. 네. 그리고 실망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야 이거 가보자 했는데 뭐야 별거 없네. 네. 이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보는 게 더 리얼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 가짜를 더 진짜라고 믿게 되는 시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부캐가 많은 이 캐릭터로 하고 계시다 네. 보니까 진짜 나는 누구지? 나를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부캐가 없다고 해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뭐지를 찾는 게 아마도 본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가까운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제 가족, 네. 정말 친한 친구들, 네. 그리고 뭐 여자친구 이렇게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제 진짜 모습을 알죠. 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예능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어우 연기하고 있네 라고 하죠. 근데 저는 경계를 하는 게 그래 차라리 대중들 앞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놓는 건 아직까지 저는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이것 또한 한 명의 부캐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은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저는 원래 되게 막 예민한 부분도 있고 집요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굳이 비춰지고 싶지 않은 거죠. 신기하다. 이게 상담 시간이네요. 이게. 아니에요. 철학 공부 시간이에요. 근데 공부 시간인데 네. 이게 진짜 시험 보는 공부를 하는, 저는 맞아요. 공부를 딱히 제가 최근에 그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쭉 들으니까 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좀 네. 그런 공부인 것 같아서 상담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네. 모습 그대로도 분명히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여기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얘기해 주신 주제가 이거여서 그런가 지금 원래 저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표정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네. 지금 이거는 아예 선생님이 애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해서 그런가 그냥 진짜 제 모습. 네. 양말 벗고 들어도 될까요? 너무 편해져가지고. 네, 너무 편해져서. 그건 예의의 문제라서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윤리를 가르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난 선생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저 영광이에요, 진짜. 이렇게.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게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혹시나 이걸 본다면 알 거예요. 얘가 유일하게 들었던 과목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것도 인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썸네일 나오면 저 이미지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스토리에 올리게. 네, 그러면 아마 연락 많이 올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야, 너 진짜 제가 그것만 만약에 공부하라 그러면 진짜 너 왜 이렇게 사회문화를 왜 이렇게 하냐 이럴 정도로 사실 이게 제일 재밌었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있는 게 진짜 영광이고 재밌고 설레네요. 좋습니다. 네. 저도 그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딱 네.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캐릭터 부자인데 이분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참 좋아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네. 안 그래도 막 저희가 원고가 없이 섭외를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하고 제가 이렇게 섭외를 드린 거예요. 저도 네. 처음에 막 이런 연락 저는 그게 저희 카톡방에 이렇게 섭외 이거 괜찮아 저 괜찮았는데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이지영 내가 아는 이지영 쌤? 일단 고 몰라 나도 모르고 일단 고 했는데 양평이래요. 놀러 가는 기분이겠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저도 오는 길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고 네. 진짜 너무 오는데 진짜 진짜 정말 그대로세요. 저요? 그대로세요 진짜로. 저 24살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동생이네요. 오빠.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고 진짜 인연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나의 마음은 지금 너무 힘든데 네. 이렇게 실제로는 그 티를 안 내고 하는 데서 왔던 스트레스는 없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캐릭터를 네. 했었을 때는 네.
정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와서 저희가 그거를 풍자하는 패러디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를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장면만 보고 아, 저 사람 막 이런 거다 라고 막 오해하는 연락도 많이 받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했던 그 부실장님 캐릭터로는 제가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내기를 걸었대요. 그래서 알려달래요. 그래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건 난 연기인데 이거 어때 한편으로는 아 내가 정말 리얼하게 잘했구나라고 받아들일 그쵸, 수 리얼하게 잘한 있지만 거죠. 되게 신경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색채를 잃지 말고 내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네. 내가 잘하면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물론 캐릭터 중에 비호 캐릭터를 나중에 맡을 일이 더 있을 수도 그쵸. 있고 네. 지금까지 맡은 캐릭터에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몇 천만 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싫어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비수로 꽂힐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철학자들도요. 네. 소크라테스 그때 모함 받아가지고 독배를 마셔서 죽었죠. 예수도 결국 맞아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예수님도 결국은 그때 당시 로마에서 그 옆에 있는 강도를 죽일래 그 예수를 죽일래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강도보다 더 맞아요. 비난을 하면서 그런 일을 네. 겪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명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인들도 철학자들도 성현들도 그 시대의 평가가 여러 개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다수를 즐겁게 해주는데 혹시 나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내가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수의 목소리가 되게 크게 들릴 때가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도 신경을 쓰이는데 의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어쩔 수는 없나 봐요. 네, 사람들은 네.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인정받고 네. 싶고 네. 그런 욕구가 있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란 철학자도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데 네. 행복하기 위해 사는 인생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댓글들이 더 많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댓글 하나씩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하나씩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시는구나. 또 저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배적인 좋아요가 많은 댓글 위주로 보는데 타격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긁혔네, 긁혔어. 제대로 읽으면 다 마음에 담아두고 맞아요. 있네요. 네. 저 재밌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네, 아유. 아니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어떤 작은 목소리가 본인의 그 내가 처음부터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남들이 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중심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항상 그 본질은 이게 누구 웃겼을 때 제가 행복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항상 어디 가서 왜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 내가 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 그걸 보는 게 이게 내가 너무 행복해.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너무 보기 좋다. 아니 저도 강사여서 10시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수업을 위해서 텐션을 올려놨잖아요. 맞아요. 집에 왔는데도 텐션이 여전히 높은 거죠. 잠을 자야 되는데. 아, 맞아요. 뭐라도 먹어야 끝날 것 그렇죠. 같은. 드셔야죠. 뭘 먹어? 그때 뭘 먹어야 돼요? 매일 뭐 이번 주에 치킨 먹었으면 다음 주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떡볶이 먹고 골고루 저는 이제 거의 음식으로 힐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막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거는 적이네요, 적. 적은 아니죠. 언젠가는 만나야 될 친구라고 언젠가는 함께 가야 될 친구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장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브이로그처럼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진짜 그냥 바나나 이런 거 막 드시고 살인적으로 바빠요. 네. 이게 진짜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바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돌아와서 어쨌든 다음 날도 새벽에 또 일어나셔야 되니까 안 드시는 거죠. 그걸 봐주셨구나. 맞죠. 감사해요. 근데 저-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돌잔치 사회를 10,000원, 30,000원에도 보러 다닌 시기가 있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뭐 그때는 말 못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개그맨 지망생인데 다 그랬거든요. 아 네. 맞다. 그래서 벌고 나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돌잔치 사회하면서 대중들이 나의 어떤 멘트에 빵빵 터지는지 그런 것도 좀 연습한 게 지금 도움이 되나요? 완전 빅데이터가 쌓인 거죠. 아, 어떤 데는 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멘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게 쌓이면서 최대한 덜 불편하게 이제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조금 거기서 배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 그 무대에 서는데 다 맞아요. 데이터가 네. 들어가는 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네. 니체 생각이 났어요. 니체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네네네. 있어요. 그 니체라는 철학자의 생각보다 진짜 유명한 말이 네. 아모르 파티. 오, 그게 니체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원래 네. 니체의 말이었어요. 네. 우리는 김연자님 노래로 맞아요. 딱 외치면서 안노르팟 이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그것도 네.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복을 위한 그 어떤 빌드업 과정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만약에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에게 물어보죠. 왜 저의 꿈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 다음 챕터가 뭐길래? 항상 저는 그게 궁금하고 답을 못 내리겠어요.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 것 같거든요. 왜지? 왜? 내가 뭔가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이걸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 거냐? 아니면 받은 거를 어떻게 돌려줘야 되느냐에 맞아요. 대한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가르쳤네요. 누구 제자겠어? 내 제자! 네. 그렇군. 생각이 진짜 깊네요. 이렇게까지? 너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항상 모든 게 과분하다고 느껴져서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이건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나의 행복 지수는 여기까지인데 막 이렇게 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나눠줘도 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난 큰 부자들이 거의 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사고를 합니다. 저도 그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우, 어우 네. 잘했다. 어우 참 잘한 생각이네요 진짜. 관상 그렇구나. 이런 거 모르지만 네. 뭔가 네. 부자처럼 생겼어요. 댓글에 중국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제가 다 나라를 언급하죠. 귀 여기 이렇게 붙이면 아유 그런 거 편하게 돌리셔도 돼요 선생님 진짜로.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도 막 가족 여행 가고 막 이랬을 때 막 제가 선뜻 해줄 게 있었을 때 아니야 근데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기뻐요. 베풀어서. 누군가한테 그 베푼다는 기쁨을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지금 방금 철학자 같았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게스트한테 김규원이라는 철학자가 하면서 또 근데 유니폼이 보통은 우리가 네. 이제 메시님 것을 입거나 네. 호날두님 것을 입거나 네. 아니면 입어도 보통 레알 마드리드를 입는데 많이 아시네요. 같은 마드리드인데 네. 다른 팀을 아, 라이벌 근데- 팀을 입으셨네요. 저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은 있어요. 네. 첼시라는 팀을 정말 좋아하는데 첼시. 네, 저 첼시 팬인데 유니폼은 저는 종류별로 싹 사요. 그렇구나.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플렉스 중에 하나가 항상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막 여름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저는 항상 비싸서 못 입었거든요. 진짜 비싸잖아요. 현지에서도 진짜 비싸거든요. 현지에서 네. 비싸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축구인들한테는 너무 좋아하는 팀이 있지만 라이벌 팀이 아니고서는 그냥 이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첼시 좋아하시면 EPL 제일 좋아하시는 이 건가요? PL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도 EPL 너무 좋아해서 오죽하면 리즈 옛날 유니폼까지 사가지고 진짜요? 그건 비쌀 텐데 레트로. 비쌌어요. 맞아요. 레트로 조지는 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진짜 비싸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돈 벌고 나서 가장 저한테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사실 저는 명품에 큰 관심이 없어요. 명품 옷이 맞지도 않고 맞아, 사이즈가 너무 뭐 작아. 어디 백화점 가서 뭐 어디 명품관 돌아가서 뭐 티셔츠가 이뻐요는 안 맞아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해외 선수들 체격에 맞게 나온 거 네. 입는 게 좋아서 그냥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 새로운 시즌 시작한다 또 그러면 EPL에서 이번 시즌에 어떤 게 이쁜 유니폼인가 맞아. 왜냐면 이렇게 유니폼 모으는 것도 사실 그런 매니아들이 많으니까 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많잖아요. 네. 아, 그래도 살면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내 좌우명을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의지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방금 되게 CBS 새롭게 하셔서 간증 영상 같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려운 것 같은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자. 네. 마음 한 켠이 계속 뜨끈하게 남아 있는 사람이 되자. 몸은 이미 뜨겁잖아요. 아 태음인이어서 내가 처음에 이 코미디를 시작했었을 때 저도 힘든 환경에서 그 웃음 하나로 버텼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웃음 그 이상으로 뭔가 그 따뜻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가 제 좌우명이 아닌가. 멋있어요. 저 오늘 교원님과 촬영이 어떨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각도 깊으시고 이타적이시고 상당히 홀리하시네요. 홀리몰리.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철학 얘기가 중간에 좀 있었는데 네. 오늘 녹화는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진짜 강의를 듣고 저도 어쨌든 수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할 수밖에 없어서 공부를 하나는 해야 됐었는데 그 중에 택한 게 선생님 강의였고 사회문화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제 얘기를 쭉 들어주시고 그걸 이제 철학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모습이 있구나를 사실 요즘에 너무 정신없어서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서 아 그래 원래 김규현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네. 또 저기 웃음 부대가 있었는데 네. 정말 피치가 많이 올라갈 만큼 많이 웃어가지고.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따로 출연료 나가는 거죠 저분들. 섭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웃길까봐. 혹시나 저는 안 웃기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냥 웃어주실 분 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심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저 계약서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처음에 EBS 데뷔했을 때 네. 제일 그 후기에 많이 남았던 댓글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 말투가 네. 이렇게 연변에서 오신 분 같다. 이런 말을 정말 댓글로 많이. 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막 북한 사투리도 하시고 경상도 네. 사투리도 하시고 막 섞어서 하시잖아요. 하이브리드 사투리.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약간 연변 사투리로 약간 그 하이브리드 사투리로 네네네. 대화하는 것만 간단히 아 너무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클립으로 해도 돼요? 네. 감히 선생님 앞에서? 끝내려고서 그 이은변에서 와서 뭘 해야 남자친구가 생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남자친구가 생기려면 일단 이 지금 외모는 너무 충분하지.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처럼 게 많이 들어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음식 같은 게 많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할 때 먹으면서 상대방 기분도 확인할 수 있지라. 그럼 좀 족발이면 되겠습니까? 핑거푸드는 족발이면 완전 됐을꽝. 제주도가 나와버렸대 얘. 먹을 걸로도 안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걸 안 넣으면 저랑 얘기하면 되지. 근데 남자들은 너무 똑똑한 여자가 싫다고. 뭐 이렇게 똑똑한데 이쁘기까지 하면 나 완전 너무 갈라빨리뿌. 많이 못 쓰겠네 이거. 금팩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겠네. 편집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무섭지 네. 않아요? 김정은이 네. 유튜브에 자기를 많이 쳐본대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래서 자기를 성대모사하거나 이게 희화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그럼 괜찮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